네, 안녕하세요. 다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신동민 선생님입니다. 제가 다원교육에서 경기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첫 경기고 영어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조금 많을 것 같아서 제가 1학기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은 신동민이고요. 현재 다원교육에서 경기고와 개포고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시험 특징과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적중하거나 아니면 유사하게 아이들 대비시켰던 문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이번 시험을 보면서 보여주었던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험 특징을 보면은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1, 2과 그다음 부교재 2강, 그다음 워드마스터가 대1부터 13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비율로 보시면은 부교재가 60%, 교과서가 한 28.5%, 그리고 워드마스터가 11.5% 정도로 출제가 됐습니다. 교과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이 들어갔는데 그 이유는 원래 같으면 부교재가 한 3강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2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과서가 생각보다 조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객관식 29문항, 그다음에 서술형 6문항 해서 총 35문항이 나왔는데 이러한 문항 개수는 경기고에서 계속해서 출제되었던 개수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 35문항을 아이들이 50분 안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압박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뭐 기출에 대한 파악, 그다음에 일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처리를 하지 못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시간 압박이 조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번 시험은 어떻게 나왔는가? 제가 이제 2가지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변형과 추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단순히 본문을 암기한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부분이 변형이 되거나 특정 부분이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어휘력이었는데 그런 어휘력이 부족했다면은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변형이 됐고 추가가 됐는지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교과서 1과 부분입니다. 그래서 1과 부분에 보시면은 여기 I thought about이라고 시작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앞부분에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적절한 어휘를 고르라는 문제의 보기가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doesn't make sense라고 되어 있었던 원문이 아이들 시험 보는 지문에서는 unreasonable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않는다, 비합리적이다, 조금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단어로 변형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표현의 뜻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모르면은 아이들이 조금 손을 대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2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던 표현을 바꾸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외웠는데 이걸 보는 순간 나는 이 단어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교과서에 없던 부분을 추가를 해서 똑같이 어휘 중 적절한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과서는 이랬고 부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부분은 조금 중략을 하고 가지고 왔는데 없던 부분의 내용을 추가해서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문제를 만들기도 했고 그 다음에는 the less you say, the more you hear. 적게 말할수록 많이 듣는다라고 되어 있는 원문 속에 조금 간단한 표현이 아이들 빈칸 문제 풀어야 되는 문제의 정답 보기에서는 발화, 말하는 것에 대한 억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향상시킨다. 어떤 집중이나 관심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즈, 재진술이 되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변형과 추가로 인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본문을 암기한다라기보다는 그 본문의 변형 표현들까지 정확하게 학습을 하고 숙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공부한 내용이 과연 시험에 나왔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번 11번 문제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지문이었는데 이 지문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일치로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그 문제 유형 위주로 반복적으로 보자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연습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동형 모의고사 1회차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요것도 경기고에서 좋아하는 유형인데 이번 중간고사 때 출제되진 않았거든요. 요걸로 한번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 일치하지 않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똑같은 지문으로 2회차에서 한번 또 대비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에서도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해서 내용 일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아이들 문제 좀 많이 풀리게 했었고 그래서 요거 풀었던 학생들은 또 잘 맞춰서 왔고요. 그다음에 요 지문 같은 경우에서도 다음 글에 밑줄 친다 러버 스탬프 어프로치가 의미하는 바 요 지문에서도 저거 뭔가 밑줄 그어서 물어볼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거 의미 잘 파악하고 가자. 어렵지 않다.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정답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밑줄 그어놓고 문제 풀게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밑줄 그어놓고 문제 풀게 시켜서 대비를 시켜서 보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답형에 대한 부분인데 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약문을 쓰라고 하는 문제였고 보기와 그다음에 조건이 있었는데 정답을 보시면 just as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뒤에 주절을 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요것도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자체 제작 교재 분석서에 보면은 요약 파트에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수 있으니까 요 문장을 한번 보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답 보시면 just as sound needs a hearer라고 되어 있고 제가 아이들한테 준 요약문은 just as sound requires a hearer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유사한 부분들을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대비가 되고 잘 써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적중 문항인데요. 제목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이 제목 물어보는 문제의 정답이 The superiority of intuition over deliberate reasoning.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직관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내용인데 제가 아이들한테 준 교재 속의 주제가 The superior accuracy of unconscious intuition over deliberate reasoning.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똑같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공부하고 갔으면은 조금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위아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제가 아이들한테 준 교재 속 주제와 정답 보기가 굉장히 상당히 일치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영작 같은 경우에도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라는 문제에서도 이 문제의 정답은 discourage A from ing라는 표현을 활용을 해서 영작을 하라는 문제였습니다. 그 표현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쓸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아이들한테 풀린 어떤 문제의 정답도 depressing news can discourage people from taking action. 정답도 discourage people from taking action. 여기까지 완전히 똑같거든요. 뒷부분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거의 흡사하게 정답 보기와 혹은 정답과 유사한 문제들을 풀거나 내용들을 공부하고 갔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한 내용들이 시험에는 이렇게 좀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을 보면서 조금 약점들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각 문제 번호별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객관식 일반형입니다. 이 객관식 일반형은 번호가 좀 많은데 일반적인 주제 제목 요지나 빈칸 흐름 같은 것들,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들을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러한 것들을 대비시키는 어떤 자체 제작 분석서라든지 동형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수업 속에서 분석서와 동형 모의고사 문제 풀이를 통해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고 기말 내신 수업은 5월 17일 날 한 2주 정도 있다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사이에 뭐를 들으면 좋으냐? 제가 다른 번호들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그니처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 요 네 문항은 내용일치의 심화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것끼리 짝지어진 보기 선택의 능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것들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속어법을 활용을 해서 효율적으로 빠르게 정답으로 다가가는 연습을 하고 그 방법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특강도 제가 5월 달에 단기 특강으로 준비를 해두었고 그 다음은 워드마스터입니다. 15, 16, 20번, 27번인데 이 워드마스터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단어뿐만 아니라 지문 속에서 해당 단어가 적절하게 쓰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영영풀이를 확인을 해서 영영풀이 문제에 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맥에 맞는 쓰임새 판단 능력이 또한 필요합니다. 양이 조금 많습니다. 워드마스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한 400개에서 500개 정도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어 양을 시험 범위를 대비하면서 소화하는 게 조금 힘든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2주 동안 미리 한번 외우고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암기시키고 경기고 유형에 맞게 문제풀이 하는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작이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어떻게 영작을 쓰고 보기와 조건에 맞는 영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도 제가 서술형 영작, 오직 경기고 유형에 맞는 그러한 영작 특강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각각의 중간고사 시험을 보시고 약점이 파악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수업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시그니처 유형 집중 특강은 5월 12일 화요일 날 진행이 되고 수업이나 당연히 클리닉도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은 보기 혹은 옳지 않은 보기들끼리 잘 묶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1, 2, 3, 4, 5번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효과적인 방법을 모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35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를 다 못 풀고 아이들이 OMR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근해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와서 시그니처 유형 한번 딱 듣고 기말 때 바로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워드마스터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마스터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 기말 내신 수업 시간이랑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거 들으면서 워드마스터 1회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제 기말 내신으로 이어지면서 기말 수업 이어서 같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 범위 1회독 미리 해두고 그 다음에 기말 내신 대비하면서 2회독, 3회독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미리 외워서 내 걸로 미리 만들어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단어 뜻 암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유형에 맞는 문제풀이를 활용을 해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계속 익숙해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특강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2회 특강입니다. 애들 단어 무조건 암기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수업으로는 진행이 되지 않아서 2회 특강으로 2번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영작 특강입니다. 요 시기에 영작 대비해주는 수업들이나 특강들이 조금 많이 있는데 제 특강은 오로지 경기고에 맞춰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기고에서 좋아하는 빈칸과 요약 유형에 집중을 해서 딱 경기고 유형 서술형 영작법을 같이 배우고 그런 것들을 바로 기말 때 써먹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계별 어떤 학습법을 통해서 내용 파악하고 보기 단어 활용해서 영작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아이들 알려주고 그다음에 예상 문제랑 기말 전까지 추가 연습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공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특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5월 단기 동안 중간 끝나고 기말 들어가기 전에 부족한 부분 있으면 특강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내신에 오셔서 앞에서 보셨던 분석서나 시그니처 유형 문제풀이, 그 다음에 이제 리뷰 테스트, 워크북 등을 통해서 아이들 배웠던 것들을 잘 매주 잘 체화하고 복습하고 그 다음에 3회 이상 진행되는 동형 모의고사 여기에서 아이들이 시험 때 만나게 되는 보기나 지문들이 비슷하거나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준비해서 시험 보러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중간고사 때보단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이제 특강 시간표입니다.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그 다음에 화요일 5월 12일 6시부터 9시, 그 다음에 5월 7일 6시부터 9시 각각의 필요한 특강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신은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기고 아이들을 위한 스페셜 클리닉 데이로 마련을 해가지고 아이들 수업 일찍 끝나고 와서 쭉 요때 배웠던 것 중에 필요한 거 부족한 거 못한 거 있으면은 요때 채우고요. 이때도 못했어? 제가 또 부릅니다. 그래서 1대1 추가 클리닉도 있고 스페셜 경기고 원데이 클리닉도 있고 수업 전에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주에 배웠던 거 무조건 다 끝내고 다음 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경기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을 드렸고 아마 첫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당황했을 수도 있고 집중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는 언어기 때문에 아이들이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하거나 잠을 좀 못 자거나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글이 안 읽히고 또 집중을 못하고 해가지고 발휘할 수 있는 실력보다 좀 낮게 발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격려도 해주시고 기말 때 조금 더 잘하고 여름방학 때 잘 보완해서 2학기 때 좀 더 잘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도 특강이랑 수업을 잘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완을 해주시면은 기말고사 때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경기고 영어 내신은 배치동 신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